통합과학 31번째 차시입니다. 이번 차시 영상이 1학기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월드컵 경기가 있는 날이라서 이렇게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자, 우리 지난 영상에서 DNA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 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다고 했었죠?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고 했었죠. DNA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는 결국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이다. 그리고 이 단백질의 작용으로 형질이 발현된다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DNA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이번 시간에는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 DNA가 있어요. 자, DNA는 우리 세포 안에 어디에 존재하죠? 네, 핵 안에 존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DNA가 존재하는 곳이 핵 안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핵을 둘러싸고 있는 핵막이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이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우리 세포 안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곳은 어디죠? 단백질을 만드는 세포 소기관은 라이보솜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라이보솜을 그렸습니다. 이 라이보솜은 어디 있냐면 세포 안에서 핵 바깥에 있는 공간인 세포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DNA에 있는 유전 정보, 즉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는 자, 결국에는 여기 세포질에 있는 핵 밖에 세포질에 있는 라이보솜에 전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DNA는요, DNA에 있는 유전 정보는 원본이에요.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해서 이 핵 안에 꽁꽁 숨겨져 있어요. 핵 밖으로 나가면은 이 DNA가 어떻게 손상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DNA는 절대로 핵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본이 전달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라이보솜에서는 저 정보를 설계도를 받아야 하잖아요. 원본을 갖다 줄 수 없을 때 우리 어떻게 하죠? 네, 복사본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줄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복사본이 바로 RNA입니다. 자, 이렇게 DNA를 RNA라는 복사본을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RNA라는 복사본을 만들어서 여기 핵 바깥에 있는 라이보솜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라이보솜에서는요, 이 RNA에 있는 염기 서열을 읽어요. 그 염기 서열을 쭉 스캔을 해서 그 염기 서열에 맞는, 이게 결국엔 설계도잖아요. 그 설계도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을 만들어낼 때 단백질의 단위체가 뭐였죠? 단위체가 아미노산이었죠. 그래서 이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럼 아미노산들 간의 연결은 무슨 결합이라고 했었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이 돼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릅니다. 좀 위에다 쓸까요? 자, 폴리펩타이드. 그리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접히고 꼬여서 구체적인, 3차원적인 입체 구조를 형성하게 되면 그게 단백질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 이렇게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전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R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불러요. 이 두 가지의 용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전사와 번역 과정을 통해서 세포 내에 있는 유전 정보는요, DNA에서 RNA를 거쳐서 그리고 단백질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원리를 우리는 생명 중심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데 이게 뭐 사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생명체에서 공통적으로 작용을 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이다. 중심 원리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하나 더 알아주셔야 되는데 전사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DNA가 핵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사는 핵 안에서 일어나고요. 반면에 번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핵 밖으로 나와서 라이보솜이 존재하는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라고까지 전사와 번역이 일어나는 장소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전사와 번역 과정을 통해서 DNA 염기 서열이 RNA를 거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DNA 염기 서열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이제 얘 가지고 전사를 해볼 건데
자, DNA를 가지고 전사를 합니다. 그럼 RNA가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우리 DNA는 몇 가닥이에요? 이중 가닥이죠. 이중 가닥이 서로 상부적인 염기를 가지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는 전사를 하는 이유가 DNA에 있는 염기 서열을 복사를 해서 이 라이보솜한테 전달을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사본을 만들어서.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가닥 굳이 두 가닥을 모두 다 복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미 한 가닥만 알면 다른 가닥은 우리 상부적인 염기,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닥만 전사를 해서 전달을 해도 유전 정보는 충분히 라이보솜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DNA를 가지고 이중 가닥으로 전사가 일어날 때는 두 가닥 중에서 한 가닥을 가지고만 전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RNA는 한 가닥으로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DNA 두 가닥 가지고 전사를 할 때 어떻게 되냐? 이 서로 결합해 있던 이중 가닥이 벌어집니다. 벌어지고 둘 중에 한 가닥을 가지고만 전사가 쭉 일어나요. 그러면 두 가닥 중에 전사가 사용되는 가닥이 있겠죠. 그 가닥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형 가닥이라고 부릅니다. 자, 선생님이 주형 가닥을 둘 중에서 자, 아랫 가닥을 주형 가닥으로 한번 삼아볼게요. 이게 전사에 사용되는 가닥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전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냐면, 자, 그냥 옆에다가 조금 써볼게요. 몇 개만. 자, C, T, A, A, 뭐 T,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DNA잖아요. 그럼 전사가 일어나면은 얘 가지고 이제 RNA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만들어질 때는 이 주형 가닥으로 존재하는 이 염기 서열, DNA의 염기 서열에 염기에 상부적인 염기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와서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자, 지금 DNA에는 C가 있잖아요. 그럼 얘 가지고 이제 RNA가 만들어질 때는 C와 상부적인 염기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 즉 구아닌을 가진 G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와서 결합을 하고요. 그 다음은 T랑 상부적인 염기, 뭐예요? A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A랑 상부적인 염기, 뭐예요? 네, DNA 같았으면 T겠지만 얘는 RNA잖아요. 그러니까 유라시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오게 되는 겁니다. UA, 뭐 이런 식으로 주형 가닥으로 삼은 DNA의 염기와 상부적인 염기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와서 결합을 하면서 RNA가 만들어진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요거 가지고 한번 RNA 여기다 써볼게요. 자, 이 아래 가닥을 주형 가닥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 얘랑 상부적인 염기가 와야 하는 거예요. 그럼 G의 상부적이면 C가 와야 되겠죠? 다음 T랑 상부적인 A, 다음 A랑 상부적인 U, A, C, A, A, G, C, C, U. 자, 이렇게 하면 RNA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이 전사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전사가 돼서 만들어진 RNA가 이제 라이보솜으로 갑니다. 그럼 라이보솜에서는 요 염기 서열을 읽어서 요거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 RNA 서열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이 바로 번역이다. 자, 그럼 번역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자, 사실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가 뭐죠?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의 연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라이보솜에서는요, 이 염기 서열을 읽어서 이 염기 서열들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하나씩 오면서 결합을 하는 방식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아, 그럼 이 염기 서열이 결국에는 아미노산의 서열에 대한 정보구나라고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염기 서열이 몇 개씩 끊어서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냐면 연속된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DNA에서도 여기서도 이렇게 염기 3개씩 끊어서 연속된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거예요. RNA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3개씩 끊으면 연속된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암호화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유전 부호라고 하는데 이 유전 부호를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어요. DNA 같은 경우는요, DNA에서 연속된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죠. 그것을 우리는 3염기 조합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RNA에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죠. 이 RNA에서는 이러한 유전 부호를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한다. 그 세 개의 염기를 우리는 유전 부호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DNA 서열 같은 경우는 3염기 조합이라고 부르고 RNA 서열 같은 경우는 코돈이라고 부른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코돈에 따라서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이 코돈은 무슨 아미노산을 지정을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GAU. 예를 들어서 사실 아미노산의 정확한 명칭이 지정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아미노산의 명칭을 따로 배우진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GAU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뭐 동그라미 모양의 아미노산이에요. 이번엔 UAC, 얘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은 세모 모양의 아미노산입니다. 자, AH, 얘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은 별 모양의 아미노산입니다. 자, 그리고 CCU, 얘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은 뭐 네모 모양의 아미노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이 하나씩 와요.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결합은 무슨 결합이라고? 펩타이드 결합. 자, 이렇게 해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3차원적인 입체 구조를 형성하면 그게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결국에는 염기 서열에서 시작을 해서 얘가 결국에는 뭐의 서열로 바뀌는구나. 아미노산의 서열로 바뀌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전사와 번역입니다. 사실 선생님은 이 전사와 번역을 설명을 할 때 꼭 예시로 드는 게 있거든요. 비유를 하는 게 있어요. 책을 많이 비유로 하는데 이 전사라는 용어가 옮겨 적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해리포터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죠. 영화로 유명해지기 전에 책으로도 훨씬 먼저 유명했습니다. 자, 이 해리포터 책을 최초로 그 원 작가가 쓴 글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원고라고 부르거든요. 원고. 얘는 그냥 그 책의 완전 원본이 되겠죠. 작가가 최초로 쓴 글. 이 원고는 어때요? 굉장히 귀하죠.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요? 안 나가요. 어딘가에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뭐로 비유를 하냐면 선생님 DNA로 비유할 거예요. 우리 유전 정보의 원본 같은 거죠. 해리포터 책의 원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해리포터라는 책을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점에 팔려면 얘네들을 이제 찍어내야겠죠. 인쇄를 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책의 출판본이라고 부릅니다. 원고를 그대로 받아서 적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사라고 하는 거예요. 원고를 그대로 받아서 적는 거예요. 전사 과정. 전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원고가 출판본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생명 중심 원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RNA가 되는 거죠. DNA라는 원본을 이제 그냥 옮겨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영국 내에서 이 출판이 되어서 이렇게 막 팔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읽고 싶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해리포터 책을 읽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원고랑 출판본은 모두 무슨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거 영국에서 쓴 거니까. 그렇죠? 작가가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쓰여져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책을 읽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영어로 읽어요? 아니죠. 한글로 번역돼서 있죠.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이 출판본에서 이제 가지고 얘를 번역을 합니다. 번역본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 과정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번역의 의미는 번역은 그냥 다른 언어로 옮기는 거거든요. 전사는 그대로 그 언어 그대로 옮기는 거고 번역은 다른 언어로 바꿔서 옮기는 거예요. 자, 말 그대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럼 번역본이 나오죠. 이게 한글로 된 해리포터 책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냐? 여기서는 단백질이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언어가 바뀌었죠. 그렇죠? 언어 그대로 적었다가 다른 언어로 바꿨습니다. 이 DNA, RNA, 단백질의 관계도 비슷해요. DNA에서 되어 있는 서열은 무슨 서열이에요? 염기 서열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염기 서열의 형태로 암호화가 되어 있는데 전사가 일어나면 얘도 그대로 그냥 염기 서열인 거죠. 그렇죠? 그대로 옮긴 거죠. 상보적인 염기를 보고 그냥 따라 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번역이 일어나면 이제 더 이상 염기 서열이 아니라 무슨 서열로 바뀌게 돼요? 아미노산 서열로 바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사와 번역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 생명 중심 원리를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유전부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판서를 한번 지우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유전부호라는 것의 특징을 설명을 해볼 텐데
지금 이 유전 부호라고 하면은 우리 뭐 3염기 조합이나 코돈 이런 걸 말하거든요. 자, 얘네들은 지금 몇 개의 염기로 되어 있죠? 얘네들은 유전부호는 3개의 염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왜 꼭 3개의 염기로 되어 있어야 할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만약에 한 개의 염기 한 개로 코돈을 구성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 하나의 염기, 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염기는 몇 가지가 있죠? 4가지의 염기가 올 수 있죠. A, G, C, T. 코돈이니까 T 대신 U가 와야겠죠. 4가지의 염기가 올 수 있으니까 총 만들어질 수 있는 코돈의 가지수는 4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는 유전 부호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은요, 약 2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코돈이 4가지밖에 없으면 이 20가지 아미노산을 전부 다 지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 부호는 한 개의 염기로는 구성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유전 부호가 염기 2개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염기 2개가 하나의 코돈을 형성을 한다고 해보면, 자, 염기가 올 수 있는 자리가 2개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염기 몇 가지 있어요? 4가지 올 수 있죠. AG, CU 4가지 올 수 있고요. 두 번째 자리에도 몇 가지 올 수 있어요? 4가지의 염기가 올 수 있죠. 그러면 자, 4 곱하기 4 하면 총 몇 가지의 염기 코돈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16가지의 코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런데 16가지의 코돈이라고 해도 여전히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전부 다 지정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염기 2개로 코돈을 만드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기 3개로 코돈을 만들면 정말 이게 가능한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자리가 3개가 있죠.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염기 몇 가지? 4가지.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염기 4가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염기 4가지. 그럼 총 가지수, 코돈의 가지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64가지. 64가지의 코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러면 이제 20종류의 아미노산을 모두 지정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근데 이제 보면은 아미노산의 가지수보다 코돈의 가지수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이 여러 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코돈이 64가지가 만들어지면 20종류의 아미노산은 모두 다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 부호는 한 개도 아니고 염기 한 개도 아니고 염기 2개도 아니고 염기 최소 3개의 염기는 염기로는 구성이 되어야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모두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1학기 통합과 범위 내용이었고요. 자, 그리고 다음 샤시 영상은 아마 2학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